생명과학 첫 번째 제목이 뭐니? 식물과 생명과학. 그래, 생물과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체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이건 광범위한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특징.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생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생물. 그러면 얘는 생물이라고 불러, 무생물이라고 불러? 미생물. 무생물이라고 그러지, 무생물. 이것도 무생물이고, 책도 무생물이고, 너나 나나 생물인 거고. 그럼 어떠한 기준, 근거를 들어서 우리들은 생물이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생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앞으로 배우게 되는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이 1단원에 나와 있는 거야.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 세포 알아? 생명체들은 무조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물은 있다, 없다? 세포로.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네. 그러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물은 있다, 없다? 없지. 생명체는 무조건 세포야, 기본 단위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랑 비교하는 게 나오냐면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게 나와. 바이러스. 들어봤지? 네.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오늘 수업을 들으면 세포라는 게 바이러스랑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네. 세포가 곧 개체로 살아가는 생물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처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로 살아가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 그럼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기본 단위는 뭐라고? 세포라고, 세포. 네가 알고 있는 단세포 생물에는 뭐가 있을까? 남세균. 세균과 같은 애들이에요. 세균. 또 있지? 집신같이 생기는. 집신. 그래. 얘 짝꿍. 아메바. 아메바 집신벌레. 짝꿍인 것 같아. 항상 아메바 집신벌레가 나오더라고. 하나가 또 있어. 힌트는 술, 빵. 술, 빵. 그게 힌트야. 효모. 효모. 단세포 생물이야. 자, 그럼 다세포 생물에는 우리와 같은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 같은 균류, 그 다음에 해조류 이런 애들, 얘네들을 원생 생물이라고 부른다. 해조류. 이런 김,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 그럼 이런 모든 생명체들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세포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을 구성하는데 사용이 되는 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 그러니까 세포들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양한 많은 종류들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의 종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들어봤어? 원핵세포? 들어봤어? 진핵세포? 처음 들어봤어? 통과에서 살짝 나오기는 해. 저 맨 뒤에 병원체 파트에서 마지막 단원에서 살짝 나오기는 해. 원핵이라고 얘기하는 세포는 요 원핵이라고 하는 요 뜻, 진핵이라고 하는 세포의 요 진핵이라고 하는 요 뜻은 이런 거야. 핵 이전. 핵 이전이란 뜻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세포야. 진핵이라고 하는 뜻은 진정한 핵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핵을 갖고 있는 세포야. 너는 핵을 갖고 있는 세포로 되어 있어? 핵이 없는 세포로 되어 있어? 핵이 있는 세포로 되어 있지. 진핵 세포는 다 얘네들이야.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얘야 얘. 세균. 그래서 세균과 같은 애들을 원핵 생물이라고 부르고 진핵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을 진핵 생물이라고 불러. 기억을 더듬어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가봐. 중학교 1학년 때 생명책에 생물들을 분리해 놓은 게 있어. 네. 5개. 이런 그림 기억나? 이런 거.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5개 분류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서 저걸 배웠어. 이때 얘네들 요게 얘들이야. 원핵 생물. 얘들은 바로 진핵 생물들인 거. 그래서 일단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세포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원핵 세포가 있어 없어? 없지. 네. 핵이 없는 세포는 세균을 구성하는 거. 얘네들은 생명체니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럼 도대체 얘는 뭘까? 이거 조금 이따가 정리하게 될 거야. 생김새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만 해볼게. 세포니까 뭘 갖고 있을까? 환경이랑 구획화되어야 돼. 세포막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안에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 들어봤어? 핵산? 네. 그래. 통과에서 배웠지? DNA라고 하는 거. 유전 물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속기관. 이것도 배웠는데 리보솜. 라이보솜이라고 했어요. 아 똑같은 거야? 네. 라이보솜,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라이소좀, 리소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효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효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죠. 혼자 잘 살아. 말때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이거 바이러스 공부할 때 또 같이 연결을 시켜줄 거고 여기에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핵막. 그래서 진정한 핵을 갖고 있지. 물질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소포체, 분비 역할을 하는 골기체,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연목체 이런 것들. 얘는 막으로 되어 있는 소기관이 없다. 얘는 막으로 되어 있는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막성, 세포, 소, 기관이 있고 얘들은 핵도 없고 막성, 세포, 소 기관이 갖고 있죠. 안타. 지구상에 어떤 세포가 먼저 등장했을까? 단순하게 생긴 게 먼저 지구상에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형태를 갖는 진핵세포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 처음 나왔을 때의 자동차 혹시 본 적 있냐? 처음 나왔을 때의 자동차의 모습 봤어? 네, 실제로 보시면 되죠. 아니 그 사진이나 뭐 네. 이런 걸로 네. 그냥 바퀴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지? 그게 자동차의 첫 번째 모습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의 자동차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추지. 손 놓고 있어도 집어 가잖아. 그렇죠. 그지? 옛날에 이게 백멜로가 없어도 되잖아. 그렇게 이걸 가지고 다녀야 돼. 거울을 또 누가 뒤에서 오는지 이렇게 하고 보고 그걸 이렇게 부착시켜 놓고 또 밤중에는 어두우니까 뭐 옛날에는 이렇게 등 같은 거 달아놓고 기름 떼갖고 근데 지금은 라이트 좋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오른쪽에 단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이 있지. 네. 거기 대장균은 단세포 생물이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주고. 그래서 생포,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줄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지. 그 밑줄 한번 치는 거예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고 생명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를 말한다. 밑에 이제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에 대한 해석을 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세포설은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단위이다.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갖고 세포설이 된 거야. 자, 오른쪽 두 번째 이제 물질 대사. 야, 이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오니?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 네. 거기 나와요. 아, 여기까지 나와? 네. 오케이. 물질 대사를 여기서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이것도 통과할 시간에 살짝 정리를 했는데 물질들이 변화한다.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변화하는 이러한 화학 반응 물질 대사라고 한다. 어디서 일어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을 크기가 큰 물질로 합성,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 이러한 반응은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효소 합성이 가능해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럼 물질 대사를 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죽는 거야. 너 열받으면 어떻게 되니? 너 열받으면 어떻게 돼? 화나. 그래. 다른 애들도 그러더라. 다른 애들도 그렇게 대답하더라. 열받으면 화난대. 열받으면 뭐 집어 던진대. 열받으면 막 소리를 지른대. 그런 거 말고 열받으면은 또 죽어. 열받으면 죽는다고. 왜 열받으면 죽어? 그러니까 열 때문에 변성되잖아. 효소의 총 구성 성분은 뭐니? 단백질이야. 열 처리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버리거든. 변형이 돼버려. 그럼 열받아? 효소가 변성이 돼? 물질 대사를 못해? 죽어. 그럼 열 받아도 얘 고장나지 않게 해야 물질 대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 네. 그래. 열 받아도 항상 체온은 유지시켜주는 거지. 네. 네. 학생도 오늘부터 생명과학 올라와. 김태경 제가 교재 좀 여기 앉아 여기. 올라와 이리 와. 짐을 다 두고서 갖고 와. 네. 교재 여기다 놔둘게요. 실강의실에다가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두 온다고 해서 네네 두 온다고 한 해서. 명은 오늘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첫날에 오는 애들이 있어서 심심하진 않겠다. 처음 보는. 처음 봐? 헤매 보는 것 같은데 대충.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교복. 교복을 보고. 응원해야지. 응원해야지. 다음번 생명과학은 하루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하루에 1시간. 매일매일. 이게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쭉 들어가 있어야 돼. 큰 개념들이. 나중에 보다 이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해야 돼.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은 비례. 특히 생명과학이 그래. 시간 투자 안 하면 성적 잘 안 나와. 그렇다고
하이트하고 무조건 개념만 읽는다? 안 돼. 그것도 안 돼. 문제도 좀 다양하게 풀어봐야 돼.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 그냥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저희 지구가 맞다. 지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가 완자를 부교재로 쓴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완자가 혼자 공부하기에는 편한 책이야. 생명과학은 그리고 하이탑은 좀 약간 기본적인 내용도 있지만 심화되는 내용들도 들어있어. 그건 선생님이 선별해 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되고. 처음에 완자를 할까 그러다가 생명과학 하이탑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일로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미안. 원래 거기가 맞아. 아, 원래 거기가 맞는데 여기가 강의실인가 해갖고 이쪽으로 난 얘 혼자 오는 줄 알았지. 학교가 해밀고? 네. 맞네. 내 학교 인원이 그렇게 적다며? 네. 왜 적은 거야? 다 충원이 안 된 거야?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 옆 학교에 그 응. 캠코가 생겨서 아,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가 있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 다 그쪽으로 갔어? 거의 다 그쪽으로. 아, 집이 더 가까워져 갖고? 그건 아닌데 응. 해밀고가 원래 약간 원래 학생 수가 좀 적었었어요. 아, 원래도 적었는데 거기다가 캠코가 생겨갖고 또 인원이 또 준 거야? 네. 야, 그럼 등급 따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잘 나왔냐, 통과? 2등급까지는 되겠는데 1등급은 잘 1등급 맞기야. 도대체 몇 등에 1등급 맞냐? 8등. 8등? 몇 등? 니는 몇 등이야? 1등급? 저희 도당 23회 좋은데 다니네. 그럼 너도 전학을 인원이 많이 있는 학교로 왜 안 갔어? 집이 가까워가지고. 아, 집이 가까워서. 집 가까운 게 제일 좋아. 아, 버스 타고 멀리 다니는 건 힘들어. 그게 이제 지금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럴게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세포랑 바이러스랑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원핵세포, 진핵세포. 들어봤어? 원핵세포는 들어갔어요. 그래, 핵이 없는 세포. 진핵세포는 핵이 있는 세포. 너는? 진핵. 그래, 너는 진핵세포.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개하고 나중에 이거 비교할 거야. 바이러스. 우리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올 거. 세 개 비교하는 거.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 너 이름이 뭐야? 김태경이요. 태경이 너 열받으면 어떻게 돼? 똑같아. 둘이 인지 수준이 똑같아. 내가 너 열받으면 어떻게 좀 화낸대. 그래. 근데 열받으면은 사실 죽어. 열이 효소를 변성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 안 죽으려고. 왜? 체온을 유지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이 효소들이 우리 체온 범위 내에서 잘 일을 하거든. 근데 체온이 막 40도까지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 우리가 뭐 감염이 되면은 체온이 쭉쭉쭉 올라가잖아. 그지? 그때 열을 빨리 떨어뜨리지 못하면 이러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던 효소가 기능을 상실해버려. 그럼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얘는 다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없어. 그러면 그렇게 변성이 된 효소는 못 사용을 해. 다 분해시켜야 돼.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가 고장나지 않도록 체온을 유지해야 물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 대사,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하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이러한 반응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이거 좀 느낌이 합성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 이거는 분해된다는 느낌이 좀 나? 크기가 작은 물질을 저분자 물질, 크기가 큰 물질을 고분자 물질. 그래서 작은 물질들을 큰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 그냥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분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해. 자, 이거 에너지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저분자를 붙인 거야. 그럼 이 고분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지. 이게 동화 반응이야. 그럼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 그러면 이제 고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저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더 이상 결합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분해되는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에너지가 적어. 합성, 분해 이런 거. 그래서 에너지 출입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화를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이화를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 이 대표 화학 반응이 광합성. 이 대표 화학 반응이 세포호흡이야. 광합성을 왜 동화 반응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자,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선생님이 개수하고 분자식을 이용해서 표현해볼게. 6, CO2, 12, H2O.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게 바로 포도당.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 6개, 물 6개 만들어지는 것. 이 반응을 광합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이게 동화야? 자, 이산화탄소 6개를 따로따로 표현해볼게. 포도당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구조식이 이렇게 됐어. 나머지 다른 장기는 생략한 거야. 탄소로만 표현했을 때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애들을 비대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붙인 거거든. 그럼 여기는 수소가 없었는데 여기는 수소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물분자를 얘가 깬 거야. 빛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수소 12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띡 붙여갖고 이걸 만든 거거든. 그래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이게 동화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있지? 얘는 이거는 반대되는 반응이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반응이 세포 호흡이야. 그럼 이 결합 안에는 이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걸 이걸 분해하는 거야. 그럼 이 결합들이 깨지겠지. 그래서 다시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열 에너지 형태하고 ATP라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방출되거든. 그래서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 광합성 동화 대표 반응.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거 세포 이화 대표 반응. 이해돼? 자,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니? 연목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이건 어디서 일어날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식물은 이거 둘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식물은 혼자서 지가 만들고 지가 분해해서 혼자 잘 살아.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먹이를 이걸 먹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걸 깨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야. 식물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식물만 동화라고 하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 광합성이라고 하는 동화는 못하지만 물질 대사는 반드시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효소가 관여하는 거야. 그럼 효소의 주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거든. 그럼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 4글자. 단백질을 이거 붙여서 만들지. 뭐? 4글자. 암모니아. 아니
아미노산. 그래,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이걸 쫙 붙여.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단백질. 이 효소 만들어야 되잖아. 또 배울 거야. 호르몬도 만들어야 돼. 호르몬은 효소한테 일을 시키는 애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애는 효소다. 이거 다 만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도 살아가려면 이런 거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동화는 우리는 못하지만 이런 동화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식물, 동물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만 할 수 있는 이화는? 소화. 그래, 소화야, 소화. 음식을 섭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야 되는 거지. 근데 독특하게 소화 작용을 하는 일부 식물은 있기는 있어. 그 벌레 잡아먹는 애들 있지. 그래, 걔네들은 왜 벌레를 잡아먹지? 질소 때문에. 똑똑하지. 아, 동물들이 질소가 많이 있구나. 토양에서부터 질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그러면 질소가 있어야 단백질도 만들고 핵산도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질소를 곤충을 잡아먹는 형태로 적응을 한 거야. 진화를 한 거야. 똑똑하지. 동물들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유인하잖아, 곤충들. 그래서 우리가 소화액을 내보내서 소화를 시키듯이 걔네들도 소화액을 내보내서 곤충들을 소화시켜서 질소원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식물도 있기는 하지만 동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화, 소화. 식물은 이거. 식물도 이거 하잖아. 왜? 식물도 효소가 있잖아. 이거 누가 해? 이거 누가 해? 효소하는 거야. 이분에 누가 해? 이 효소하는 거라니까. 물질에서는 무조건 효소가 가져가는 거야. 무조건. 광합성. 그래, 이거 효소가 하는 거야. 단백질 합성. 그것도 효소가 하는 거야. 세포호. 이거 누가 해? 이것도 효소가 하는 거야. 소화 누가 해? 효소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 없으면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물질 대사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만 사용될 수 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사용하지 않아. 연소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표현하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분해가 되는 세포이라고 얘기하듯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야. 물질 대사.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왜? 얘도 생물이고 얘도 생물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는 물질 대사를 할까? 안 할까? 얘는 세포로 되어 있을까? 아닐까? 나중에 이따가. 그래서 동화이와 구분할 수 있겠어? 자, 화학 반응 이전, 화학 반응 이후, 화학 반응 이전에 어떠한 물질을 쓰니? 반응물을 쓰지. 화학 반응 이후에 나타내는 물질은 생성물이라고 표현하지. 저분자, 고분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동화, 이화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용해서도 동화, 이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누가 에너지가 많니?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을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을까? 그래,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아.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을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을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줄 때 시간에 따른 에너지 준위값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동화, 이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가는 무슨 말은? 동화. 나는 이화. 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동화다, 광합성이 있다, 뭐 단백질 합성이 있다, 동물만 한다, 뭐 식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보기들을 쭉 나열해놓고 옳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우리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근데 우리가 통과 시간에 사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기는 하지. 기억나? 무슨 에너지?
히읗으로 시작하는 건데 히읗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래.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얘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그 활성화 에너지를 누가 낮춰주는 역할을 해? 효소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효소가 요거 에너지를 좀 낮춰주고 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왜 물질에서는 빠르게 일어나야 우리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게. 개념이 됐어? 그 얘기가 11페이지에 남아있는 그 얘기야.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됐지? 그래서 엽록지하고 그 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 화살표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걸 여기에 여기까지. 그래서 오른쪽 쬐끄만한 글씨로 효소와 물질대사라고 정의해놨네. 효소는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말한다. 효소의 작용으로 물질대사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됐지? 필기할래? 찍어. 네. 찍어. 언제 다 적고 있어? 저 휴대폰 없어? 공부하라고 진짜? 아니 그 여기 제출하는 가져올까? 실수 진짜. 네. 다 제출한 거야? 아니 생물 시간이 몇 필요한데? 필기할 때? 쌤한테 그래. 사진 찍어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해놓고 필기하는 거야. 언제 이런 거 다 적고 있어. 이게 필기하다가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필기를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필기는 나중에. 나중에 해서. 진짜 내 거랑 똑같네. 네. 글씨 알아볼 수 있겠지.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속해. 아, 이 사람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는데. 맞나? 네. 잠깐만. 맞아. 가끔 전화번호 뒷번호를 물어봐. 또 차 뒷번호를 물어봐. 선생님 성함이 헷갈려. 내 이름도 알아야 돼? 모르겠으면 물어봐. 끈끈하지 말고. 원래 한 명 더 있어. 누구요? 얘 친구. 도망갔어. 그래서 도망갔다고 모르면 영상 보면서 또 자기 디스했다고 그러겠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왔어.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극, 반응. 놀랬지? 네. 동공이 어떻게 되고 있게? 짱. 그래,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은 작아지고 있겠지. 소리라든가 빛이라든가 모든 자극에 대해서 생명체들은 반응을 보인다. 식물이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 본 적 있냐?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화분을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이 화분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줄기가 이렇게 구부러져잖아. 이렇게 커져. 이런 거 본 적 있어?
자극에 대해서 식물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불성이라고 불러. 근데 자극원이 빛이지 이 안에다가 자극원을 집어넣으면 주면 돼. 불광성. 자극 쪽으로의 반응이 일어났지 앞에다가 양성. 그러니까 줄기가 빛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반응은 양성, 불광성이라는 반응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이해되냐? 오징어는 우리가 언제 잡니? 오징어 언제 잡는지 알아? 계절 말고 낮과 밤 중에 밤에 잡아. 왜? 오징어 잡이 배에다가 엄청나게 큰 전등을 달아. 내가 봤는데 전등이 이만해. 이걸 집어등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막 달려있어 배에. 그럼 불빛을 팍 켜면 엄청 환해. 그러면 이 물속에 살던 얘네들이 저 불빛을 보고 막 몰려들 때 낚싯바늘에다 이렇게 바다에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이 불빛을 보고 몰려들다가 여기 걸리는 거야. 오징어들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잡는 거야? 동물들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건 주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주성. 빛에 대한 반응이니까 주광성. 빛 쪽으로 몰려들었지 양성, 주광성 특징을 이용한 거야. 이해되냐? 너네 분화비 감정 등 이런 거 알아? 그 왜 여름철에 식당 같은데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요만하게 생겨갖고 이 안에다가 막 등을 이렇게 갖고 환하게 이렇게 갖고 밝혀놓는 거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거나 뭐 기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본 적 있어? 네. 빨간색 뭐 파란색 불빛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망이 쳐져 있는 거 알아? 네. 그래. 이 망에다가 뭘 흘려보낸 거니? 전기를 흘려보낸 거야. 이 망에다가 전기를 흘려.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불빛을 보고 곤충들이 그 불빛을 향해 막 달려오다가 여기 망에 탁 가면은 전기 감전되는 거지. 그런 소리 들어봤어? 네. 그게 다 이거야. 곤충들의 어떠한 특징? 양성, 그다음 식물이고 주관성. 얘 누구니? 얘 누구게? 지금 지금이야. 지금한테 빛을 비추면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도망가요. 그래 도망가. 빛 반대로 도망가. 그럼 반대네? 무서워. 음성이네. 동물이지? 죽어. 빛 반대로 도망가는 성질. 음성, 주광성. 빛을 보고 곤충들이 몰려드는 거. 양성, 주광성. 오징어들이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거. 양성, 주광성. 식물이 빛 쪽으로 구부러지는 거. 양성, 불광성. 그렇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왔을 때 전부 다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이지. 어려운 개념은 아는 거야. 그렇구나. 뇌를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바깥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어. 제일 먼저 뭐하니? 눈에다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지. 왜? 동공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동공반사가 안 된다? 그러면 뇌 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불빛을 이렇게 하면 동공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럼 일단은 괜찮구나. 왜냐면 대뇌 여기 가운데에 중뇌가 있거든. 근데 대뇌는 정상인데 요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중간뇌가 여기만 손상이 됐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 거지. 근데 동공반사를 안 해. 그럼 중간뇌가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에 있는 대뇌도 손상을 받았을 확률이 높은 거지. 제일 먼저 이렇게 동공반사를 시키는 거. 또 이렇게 가. 그리고 손끝, 발끝을
볼펜 같은 걸로 막 꾹꾹 눌러.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다리를 눌렀는데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손도 이렇게 움직이고 동반자돼. 그럼 일단은 한숨 놓는 거지. 그래서 몸 바깥에서 우리가 신경계 쪽의 이상 여부를 그런 식으로밖에 간단하게 알아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생명체들은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여. 거기 미모사 있잖아. 손이 닿으면 오므라든다. 이거는 그 펜압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래. 항상성. 항상상이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거 돼야 살아. 이거 안 되면 죽어. 체온 조절. 물질대사는 효소가 한다 그랬지. 효소의 주 구성성분은 단백질이지. 열받으면 죽는 이유가 효소가 변성이 되었고 물질대사를 못 해갖고 죽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효소가 고장나지 않도록 체온을 조절해주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지. 또 있어. 밥 먹으면 이게 올라가지.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 혈당량이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 혈당량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야? 혈액이 너무 진해지는 거야. 그럼 주변의 조직액들이 막 들어와. 그럼 혈액이 늘어나. 그럼 심장이 무리가 가. 늘어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은 더 세게 밀어. 그럼 혈관도 5리터의 혈액이 심장에서 밀어졌으니까 거기에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액이 7리터로 늘어버리면 심장은 7리터로 늘어난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더 강한 힘으로 밀 수밖에 없거든. 그럼 5라고 하는 힘에 버티던 혈관이 갑자기 7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지면 혈액을 미니까 혈관벽이 터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큰일 나. 혈당량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삼투압. 이런 것들의 조절이 바로 항상성 일시가 됩니다. 안 되면 죽어. 이런 거 다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조절은 누가 시키는 거야? 대뇌가 시키는 게 아니야. 대뇌는 의식적인 반응에 관여하는 거야. 대뇌는 절대로 이런 반응 조절에 관여하지 않아. 왜? 잠깐 딴짓하다가 이거 명령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해주는 거야. 간뇌라고 하는 뇌에서. 그래서 대뇌 사이에 끼어 있고 가운데에 있고 뒤쪽에 있고 해서 이제 뇌도 다 배울 거야. 다시 간뇌의 아래쪽 부분이 있어. 간뇌의 시상 하부에서 조절을 해줘. 알아서 해줘. 알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뇌가 시키는 공부만 하면 돼. 알겠어? 이런 것들 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다 알아서 해줘. 불빛 이것 때문에 동공 이것도 다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줘.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의식적인 반응. 알겠지? 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얘기야. 생명체들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항상성 유지를 통해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친다. 자, 발생 과정은 이런 거야.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얘가 세포 분열하는 거야. 2개, 4개, 8개. 그래서 이렇게 개체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발생 과정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다 끝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지. 요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야. 나비의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되니? 나비. 걔도 알이야. 알. 수정란. 알. 애벌레. 애벌레. 그 다음에 탈피하는 거잖아.
번데기, 나비. 이게 나비의 발생과정이야. 이건 우리의 발생과정이 되는 거야. 개구리는 알. 그래, 올챙이. 개구리. 그럼 이 나비도 무럭무럭 자라겠지. 개구리도 무럭무럭 자라겠지. 그럼 우리가 자라고 나비가 자라고 개구리가 자라는 이러한 생장 과정과 고드름도 자라지? 좀 더 크잖아. 네. 그래. 종류석도 커지지. 네. 석회동물의 그 천장에서 점점 자라는 애. 그럼 아래에서 자라는 애도 있지. 석순. 그럼 얘네들도 커지고 우리들도 커지니까 같은 개념이구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커지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린 거야. 근데 고드름과 종류석, 석순 얘네들이 커지는 거는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거야. 물 분자가 계속 달라붙어 갖고 커진 거고 탄산가스는 계속 달라붙어 갖고 커진 거야. 이거는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2개가 되고 또 분열을 통해서 또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늘어나서 커진 거지. 그래서 여기하고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는 죽순 그림이 나오고 여기는 석순 그림이 나와. 죽순과 석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고. 그럼 얘는 생명체. 이건 무생물. 이 말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발생과 생장은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 적용될까? 여기 얘네들한테 다 적용될까? 모든 생물한테? 세균도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고 아메바도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 아니야. 이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다세포 생물이야. 얘네들 있지, 얘네 단세포 생물들. 그냥 세포가 곧 개체로 살아가는 단세포 생물들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이런 것도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 발생.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되어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수정란, 뭐 배아, 올챙이, 어린 개구리, 성숙한 개구리. 그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사진도 있네. 죽순, 석순, 그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야. 그 다음에 5번째. 생식과 유전. 생명체들은 자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든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 이런 건 생물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 자, 자식을 만들 수 있는 2가지 방법. 기억이 날까? 무성생식. 그 다음에 유성생식. 무성생식은 생식 세포를 형성하지 않고 자손을 만드는 방법. 유성생식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을 만드는 방법. 여기에 이분법이 있네요. 이분법. 몸의 일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또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뭐 추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거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수정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개체를 만들어내는 생물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개체를 만들어내는 생물도 있고 그런 생물들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해요. 자, 이 이분법에 집신벌레가 있어. 이 집신벌레는
이렇게 둘러 나눠져 갖고 두 마리가 되는 거야. 또 각각 나눠져 갖고 네 마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네 마리는 모두 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유전자가 다 똑같은 애들이야. 수정이라고 하는 방법. 우리도 자, 아빠가 정자를 만들고 엄마가 난자를 만들어 갖고 이 둘이 수정을 통해서 개체가 태어나지. 또 아빠가 또 정자를 만들고 엄마가 난자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만나면 또 아빠가 정자 엄마가 난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얘네들끼리는 달라. 뭐가 달라? 유전자가 달라. 다양하다. 여긴 다 똑같은 애들이. 통과 시간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감자 마름뼈 기억나냐? 네, 뭘? 감자 마름뼈. 안 배웠어? 유전적 다양성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 농장 A와 농장 B. 한 농장은 다양한 감자를 심고 한 농장에는 한 종류의 감자를 심고 감자 마름병이 유행했다. 감자 마름병이 바람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자를 다 죽게 만드는 거지. 근데 다양한 품종을 심은 농경지는 감자 마름병이 걸려서 감자가 죽더라도 그 중에서는 살아남는 감자가 있지만 경작지 B는 한 종류만 심은 거야. 감자 마름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 기억나냐? 기억나지? 교과서 이렇게 착 피면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이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내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아. 내가 그게 이 말이야. 자식들이 유전자가 다 똑같은 애들이야. 이거는 자식들이 유전자가 다 다른 애들이야. 뭐가 좋냐? 이 조건은 있어야 돼. 만약에 불리한 환경에 놓인다면야. 불리한 환경이라고? 그러면 얘가 불리한 환경이니까 적응 못했어. 그럼 얘가 유전자가 똑같은 얘도, 유전자가 똑같은 얘도, 유전자가 똑같은 얘네들도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들의 생존율이 낮아. 얘들은. 근데 불리한 환경에서는 적응하지 못한 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응해서 살아남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유전자가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불리한 환경에서 개체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은 더욱더 개체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은 다양하게 만들 수 없으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개체를 만드는 쪽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다른 거야. 세균은 20분마다 한 번씩 분열을 할 수 있어. 20분마다 한 번씩. 그럼 또 2마리가 되고 또 20분 지나면 4마리가 되고 또 20분 또 지나면 8마리가 되는 거고. 얘 태어나려면 얼마나 걸려? 10개월 걸려. 10개월 개체 하나 만드는데 코끼리는 우리 인간보다 수명 기간이 더 길어. 1년이 넘어가 얘들은. 20분마다 한 번씩 분열하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대량 만드는 방법이고, 요거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하게 만드는 쪽으로. 어쨌거나 이런 생물들이나 개체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끼리는 유전자가 다를진 몰라도 엄마 아빠가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를 그래도 닮는 구석이 있을 거야. 왜 닮을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는 이걸 물려주기 때문이다. 이걸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이다. DNA를 물려주기 때문이다. 염색체를 물려주기 때문이다.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돼? 그걸 우리는 유전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엄마가 젖소면 얼룩 송아지가 나온다니까. 그게 부모의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걸 물려받기 때문이라고 자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아메바가 분열하는 이분법에 대한 그림. 코알라가 귀엽네. 엄마겠지, 그지? 응. 엄마를 닮는 거지. 그다음에 효모 거의 무성생식을 하는 그런 개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개체를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 자, 적응, 진화. 이거는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그냥 생각해. 적응이란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양이라든가 뭐 생활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걸 적응이라 그래요. 그 적응이 오랜 시간 지나면 새로운 종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걸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인장은 잎이 다 어디로 갔어? 잎이 다 어디로 갔어? 그래, 잎이 가시로 바뀌었지. 왜? 살라고. 왜 잎을 갖고 있으면 왜 못 살아? 얘가 어디 살아? 얘네들이? 사막. 그래. 사막은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증산작용. 그럼 얘들이 잎을 갖고 있다고? 그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얘네들은 수분 부족으로 죽게 될 거라고. 그래, 얘들이 전부 다 잎을 가시로 바꿀 거야. 그러면 잎이 없어. 그럼 잎에서 하던 광합성은 어디서 해? 줄기. 그래, 여기 녹색 부분이 있지? 여기가 줄기를 해.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줄기. 기공이 있어요, 줄기. 언제 열까? 밤. 낮에 안 열어? 낮에 열면은 굳이 뭘 왜 바꿨어? 그러니까 낮에 안 열어. 얘들은 밤에 열어. 밤에. 독특하네. 낮에는 딱 닫고 있다. 그럼 밤에 열어갖고 이산화탄소를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몸에다가 저장해놔. 그럼 낮에는 기본 딱 닫아. 햇빛을 받아들여서 저장해놓은 걸 꺼내갖고 그때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 그래,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무럭무럭 이런 자라는 모습은 잘 확인이 안 될 거야. 워낙 광합성량이 적거든. 이거는 이 생물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꾼 거잖아. 그게 적응이라는 거야. 나한테 이해돼? 이거 애들 다 못 맞추더라고. 이게 누구게? 곰. 그거 봐, 못 맞히지. 그럼 아니야. 얘 여우야. 네? 아. 이제 알았어? 네. 얘는 그럼 누구야? 사막명. 그래, 사막여우야.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네.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 사막여우는 귀가 커. 왜? 체온수. 그래. 추운 데 살면 말단부가 작아지는 쪽으로, 더운 데 살면 말단부가 커지는 쪽으로 발달을 해야 돼.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응 현상들. 그리고 몸집은 커지고 몸집은 작아집니다. 이거는 열을 만들어내는 거. 열 발생량을 늘리고, 이쪽은 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여우지만 사는 데에 따라서 생김새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도 적응이라고 하는 거지.
아닌데. 달팽이. 아닌데. 달팽이 그려봐 내가. 팝에서 달팽이 그려봐 내가. 달팽이 잘 그리지. 그지? 잘 그리지? 팝에서 아니. 앞에서 그리면 안 돼. 감이 안 오냐? 감이 안 와? 뱀. 뱀이야 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 자는 거야. 언제 자? 낮에. 겨울에. 아, 이게 겨울잠 자는 거야. 왜 얘는 겨울에 잠을 잘까? 왜 겨울에 잠 잘 안 자? 자주. 근데 우리가 자는 거하고 제가 자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지? 이걸 뭐라 그래? 동면. 쟤네들은 왜 동면을 하지? 에너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야. 우리는 체온 조절이 돼 있거든. 우리는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다가 떨어져.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내려가. 그럼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항상 요 온도를 유지해. 근데 얘들은 기온이 올라가잖아? 그럼 체온이 올라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얘들은.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떨어지고 내려가면 체온이 떨어져. 그럼 추운 겨울에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효소가 기능을 잘 못해. 물질 대사를 잘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수개월 동안 잔다.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뭐 이 정도로 동면에 들어가. 이것도 얘네들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존한 현상이라고. 그런데 꼭 질문을 하더라고. 곰도 자 안 자? 자주. 동면해야 돼. 해요. 그럼 걔는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어서 자는 걸까? 그거는 아니야. 얘는 먹이 부족으로 사는 거야. 어차피 추운 겨울에 돌아다녀 봤자 먹이 구하기가 힘들어.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몸에다가 축적을 해놓고 나무 아니면 또 굴 이렇게 들어가고 언제까지 동면에 들어갈까?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 계속 자다가 이제 봄이 되고 서서히 바깥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겨울잠 자던 애들도 체온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봄에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동면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살을 찌운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동면 끝나고 나온 애들 보면 다 비실비실한 애들이 저장했던 걸 다 에너지로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응들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럼 이 진화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진화. 여기는 아마 안 가봤을 것 같은데 나도 안 가봤어. 꼭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데야. 어디 그린지 알지? 그지? 여기 이거 무슨 나라? 해요. 긴 나라. 칠레. 칠레. 여기 칠레. 응. 여기 위에 이런 나라 들어봤어? 에콰도르. 그래. 에콰도르용이야. 태평양 쪽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 여러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 이름은 들어봤어? 갈라파고스 제도? 그래, 그게 여기야. 군도라고도 하고 제도라고도 불러. 저기 내가 꼭 가보고 싶어 죽기 전에. 육지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생물들과 모습이 상당히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대. 한번 보러 가는 거야. 마운트 다녀오세요. 마운트 다녀오세요.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을 보내야지. 위험할 것 같다. 여기서 뭐 어디 갔다가 또 여기서 어디 갔다가 또 배 타고 갔다가. 아,
멀미를 해갖고 그냥 못할 것 같아. 갈라파고스 군도에 누가 갔냐면 이거 어딘지 알아? 저거 어딘지 모르냐? 영국. 그래. 영국에 영국. 영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 청년 다윈이었을 때 비그로 탐험선을 타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도 이동하다가 이 섬들을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 섬, 여기 섬, 여기 섬 각 섬에 살고 있는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대. 이렇게 새들의 부리 모양이 왜 다르지? 궁금했던 거야. 멍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낸 게 먹이가 달랐기 때문에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섬에서는 먹이가 크고 단단한 열매밖에 없어. 남미 대륙 본토에 살고 있는 새들의 부리 모양과 이 크고 단단한 열매만 먹을 수 있는 섬의 새들의 부리 모양이 상당히 다르다. 어떻게 된 거야? 얘들이 일로 가갖고 요거 먹으려고 부리를 조금씩 크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남았다. 이해되니? 아니야. 내 개체에서 일어난 변화는 자성에게 전달이 안 돼. 근데 요거 손가락 다쳤거든. 안 펴지거든. 수술했는데도 좀 안 펴져. 그럼 선생님 애기가 태어나면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 아니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개체에서 일어나는 변이는 자성에게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요 부리 모양을 가지고 간 애가 이거 먹으려고 얘가 부리를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고 이걸 먹어갖고 여기서 이런 큰 부리 핀치새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부리 핀치새들이 여기 살고 있지? 어떤 섬에 갔더니 이렇게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 새들이 또 살고 있는 거야. 이 섬에는. 가면 보니까 여기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선인장의 즙밖에 없어. 그럼 이 즙을 먹으려면 이 가시 이 사이사이 이렇게 부리를 집어넣어갖고 이걸 파먹어야 되겠잖아.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 부리를 가지고는 가시 자꾸 찔리니까 못 먹어. 그럼 얘가 이거 먹으려고 이게 조금씩 하고 이렇게 길어졌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가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엄마 아빠랑 좀 비슷한 부리를 갖고 태어난 애도 있었는데 몸에 큰 부리를 갖고 태어난 개체가 있었던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랑 비슷한 부리, 엄마 아빠보다 조금 긴 부리, 이런 애들이 태어났던 거야. 이런 애들은 크고 단단한 열매, 선인장의 즙을 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응한 거야. 이런 애들은 도태된 거고. 그러면 이 섬에는 이 열매를 먹기 위해 알맞은 부리를 가지고 태어난 개체들만 선택받은 거야. 여기에는 선인장 즙을 먹기 위해서 알맞은 부리를 가지고 태어난 개체들이 자연 선택된 거고. 그러면 이 뾰족 부리하고 큰 부리 사이에서 얘네들끼리 교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너무나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이 섬에서만 살고 이런 애들은 이 섬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고 다른 섬에 있는 개체들과는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와 이 새는 하나의 조상 핀치로부터 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진화야. 내가 모습을 바꿔서 그 바뀐 모습을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개념이야. 우연히 이런 개체가 태어났고, 근데 우연치 않게 태어난 개체가
이 환경에 알맞은 특징으로 작용을 한 거지. 이렇게 우연치 않게 태어난 개체가 이 환경에 알맞은 특징으로 태어나게 된 거라. 이런 애들이 살아남게 됐다. 그게 자연사 태생이고. 그래서 한 종의 핀치새로부터 12종인가 11종인가로 분화가 돼버렸어. 각 새들끼리는 교배가 안 돼. 다른 종인 거. 그냥 다른 종으로 갈라져 버릴 거야. 그래서 이 진화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진화까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생각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적응이 일어나면서 오랜 시간 지나면 새로운 종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진화까지의 개념이 되는 거야.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아니 부리 모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잘못돼갖고 이게 크게 만들어진 거야. 길이는 지금 목이 길지. 옛날부터 이렇게 길었을까? 아니. 옛날에는 목이 짧은 기린들도 있었대. 얘보다 조금 긴 애도 있었대. 얘보다 더 긴 애도 있었대. 왜? 다윈은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 이게 바로 개체변이야. 바로 이 개체변이의 원동력이 돌연변이거든. 목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갑작스럽게 변이가 나타나고 목의 길이가 다양하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환경이 나무들이 키가 컸대. 그럼 얘들은 못 먹으니까 얘들은 못 먹으니까 얘들은 도태될 거고 얘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니까 얘네들은 살아남겠지. 그럼 살아남은 키 큰 애들끼리 또 자식을 낳아. 오랜 세월 계속 지나가면 이렇게 길이는 지금 목이 그래서 길어지게 되었다. 그럼 목이 길어지는 쪽이 좋은 쪽이야? 아니야.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목이 긴 게 유리한 환경인데 환경이 변해갖고 이제 나무가 1m 정도밖에 안 자란대. 야 그럼 이렇게 긴 목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 환경에 쉽게 적응을 못하겠지. 뭘 너무 기니까 이렇게 수고이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린이 물 먹는 거 같냐? 기린 어떻게 물 마시는지 모르지. 네. 다리도 엄청 길지. 무릎을 이렇게 꿇어. 무릎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꾸려.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내려갖고 물 먹어. 근데 거기 있는 물은 기린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온갖 밀림에 살고 있는 포식자들도 물 먹으러 와. 그럼 걔가 잘 도망갈 수 있겠어? 물 먹다가? 이렇게 이제 짧은 목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진화는 어떠한 좋은 방법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 진화도 마찬가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돼? 그 생명체들이 이렇게 조금 더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거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진짜 다양한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새들. 열매 먹는 애, 뭐 곤충 먹는 애, 뭐 선장 먹는 애, 뭐 씨 먹는 애. 근데 그 거북을 좀 벌어가고 싶긴 한데. 땅거북이죠. 하나 긴 목을 갖고 있대. 그래서 이 파트는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배워야 될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이렇게 5번째하고 6번째 이렇게 묶어서 이쪽은 나머지 쪽 갖고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이쪽은 이쪽 이거는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고 요거 두 개는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쪽 꺼줘.